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이 리모컨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IT 리더입니다. 오늘은 프리즘 65인치 안드로이드 TV를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V는 프리즘에서 보내주셨고요. 가감없이 평가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2달 넘게 사용을 했거든요. 장점, 단점을 리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안드로이드 TV 화면입니다. 안드로이드 TV는 구글의 OS를 기반으로 한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다양한 TV 관련 앱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TV에 지원하는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정말 깔끔합니다. 물론 뭐 아주 고급스럽다거나 뭔가 새로움을 주는 디자인은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TV들이 거의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보다 이 베젤 두께가 굉장히 슬림합니다. 위에 좌우가 똑같은 베젤 두께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의 손가락 하나 정도의 그런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 두께는 살짝 두껍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슬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디자인 포인트를 줬어요. 프리즘이라고 로고가 들어가 있고 크롬 라인을 줘서 조금 더 세련된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고요. 스탠드는 양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다리도 슬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슬림한 TV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두께가 슬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옆에서 보면 어느 정도 두께가 보여요. 근데 사이드 부분을 보면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선을 주면서 슬림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TV 전원 버튼은 프리즘 로고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른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버튼은 없습니다. 각종 단자는 왼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USB 단자 2개, 오디오 아웃 단자, 그리고 옵티컬 단자가 있고 AV, 오디오, RF 수신 단자도 있고요. HDMI 단자가 총 4개가 있고 램포트까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TV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선으로 연결도 가능하고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깔끔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4K 영상까지 충분하게 수신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이따 그 부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화질이 괜찮습니다. 4K TV거든요. 중소기업 TV를 선택할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디스플레이 차이일 거예요. 물론 중소기업들이 삼성 패널, LG 패널 이렇게 사용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약간 물 빠진 듯한 그런 색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정도 화질이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화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야각도 좋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178도까지는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GB 패널이에요. 그래서 색 표현력이 괜찮고, 그리고 명암비가 5000대 1입니다. 그리고 4K U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와, 60만 원인데 이 정도 디스플레이 품질이다. 뭐 충분히 경쟁력 있구나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 디자인도 깔끔하죠. 보통 중소기업 제품의 리모컨들이 굉장히 어설픈 것들이 많아요. 근데 프리즘 리모컨은 깔끔합니다. 그리고 리모컨에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인터넷, 구글 플레이 바로 가는 핫키들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해서 음성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리모컨 반응 속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메뉴 간의 전환이 정말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리모컨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TV가 켜지고 꺼지는 이런 시간도 궁금하시죠? 한번 리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V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켜지죠? 이 정도 속도는 사용하는데 뭐 전혀 불만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구글 안드로이드 TV의 홈 화면입니다. 앱 라인이 있고요. 추천 앱, 넷플릭스, 추천 영상들, 유튜브 뮤직, 그리고 최고 흥행 영화, 인기, 맞춤 동영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채널 맞춤 설정에 들어가서 나는 프라임 비디오 안 써 체크를 해제하면은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앱 메뉴겠죠. 넷플릭스, 뭐 프라임 비디오 이런 것들이 다 앱으로 설치된 거잖아요. 즐겨찾기를 하는 앱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아스팔트 A 게임을 설치를 해놨거든요. 얘도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은 거예요. 즐겨찾기 앱은 플러스를 누르면은 자주 사용하는 앱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TV 전용 구글 플레이 스토어예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틀립니다. TV에서 지원하는 컨텐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조금 생소한 앱들도 많이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웨이브라든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앱들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뭐 뉴스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이제 미국 쪽에 맞춰진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게임도 있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이 TV 자체에서 유튜브, 뭐 왓챠 플레이 다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했죠. 이게 와이파이 연결이 되는데 5GHz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2.4GHz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트워크 속도가 좀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4K 영상까지는 뭐 충분히 영상을 보는데 무리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가 궁금하시겠죠? 보통 또 중소기업 TV의 가장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스피커 사운드가 약해가지고 TV를 보는 데 있어서 아쉬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부분이 있는데 10W, 10W, 20W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좋은 사운드는 아니에요. 제가 다른 중소기업 TV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스피커가 안 좋은 것들은 못 들어주거든요. 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이렇게 하키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TV의 매력 거거익선이라고 하죠. 대화면으로 보는 가치. 이거는 사실 작은 스마트폰, 태블릿 PC와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저렴한 중소기업 TV로 대화면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것만 잘 사용해도 돈이 아깝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넷플릭스 컨텐츠 이동도 이 리모컨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느냐? 이 리모컨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연결해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콘솔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게임 종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레이싱 위주의 게임들이 있는데 여기서 게임을 돌릴 수 있다 이 정도지 게임용으로 쓸 TV는 아니라는 거 참고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날씨. 오늘 남양주의 예상 최고 기온은 9도, 최저 기온은 이렇게 음성으로 알려주고요.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저렴한 TV라고 음성 인식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걸로 컨텐츠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캐롤 틀어줘. 네, 유튜브에서 크리스마스 송즈 크리스마스 캐롤 모음 재생 목록을 들려드릴게요. 크롬캐스트 기능도 지원합니다. 별도의 크롬캐스트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보다가 얘한테 화면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을 대화면을 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장 드라이브를 연결했을 때는 여기 밑에 USB 메뉴 버튼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결된 기기를 선택을 하고요. 동영상, 사진, 음악인데 위에 보면 화면이라고 되어 있죠. 저건 메뉴명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은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음악도 여기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나름 감각적인 화면을 볼 수 있고 폰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영상도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TV는 연결성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스피커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설정을 가면은 리모컨 및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다양하게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정 메뉴를 넷플릭스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소리 화면만 선택할 수 있게 나옵니다. 내가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해도 여기서는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나가서 설정 메뉴를 눌러야지 이렇게 세부 설정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설정 메뉴로 통합시켜서 보여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메뉴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좀 아쉽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름 괜찮죠?
일단 TV는 기본적으로 화질 그리고 디자인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만족스러운 가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잘 참고해서 좋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